이번 시간에는 기초분계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초분계 연습은 연습 문제 1과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습 문제 1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계정 과목과 거래 판료서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거래를 보고 계정 과목을 떠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 판료서를 떠올려서 기록하는 연습을 반복, 숙달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50만원을 출자하여 상품 매매업을 시작하다. 자, 분계의 첫 번째 단계, 거래인지를 분석합니다. 거래가 맞습니다. 내민 내역은 현금 50만원을 회사 금고에 집어넣고 사업을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에서 나올 수 있는 계정 과목은 현금하고 자본금이 됩니다. 현금은 자산이고 자본금은 자본입니다. 2단계로 가보겠습니다. 따로따로 계정 과목별로 보십시오. 거래 판료소 수지를 위해서 따로따로 계정 과목을 봅니다. 자, 현금이란 자산은 증가됐습니다. 자본금이란 자본도 증가됐습니다. 현금이 회사 금고에 들어왔으므로 증가된 거고요. 그리고 자본금이라 그랬으니까 자본이 증가된 거죠. 자, 그러면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자본의 증가는 대변입니다. 따라서 이제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이 자리가 전표 용지, 분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전표 용지, 분계장의 차변 자리에 계정 과목과 금액을 쓰고 대변 자리에 계정 과목과 금액을 쓰면 됩니다. 저는 가운데 이 부분을 슬래시로 표시하겠습니다. 충분히 구분이 되시죠?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표용지나 분계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재할 때 다음과 같이 기재하므로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20만원을 1년 이내에 갚기로 하고 나홀로 금융에서 차입하다. 거래를 보고 계정 과목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거래가 맞죠? 현금하고 1년 내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렸다고 했으므로 단기 차입금이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금은 자산이고 단기 차입금은 부채다. 두 번째, 이렇게 넘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별로 따로따로 거래 판료소를 생각하셔야지 정확한 분계가 가능합니다. 현금은 자산이고요. 그 자산이 증가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빌렸으니까 부채가 증가됐죠. 거래 판료소에 맞춰서 보면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 됩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은 차변의 현금 20만원, 대변의 단기 차입금 20만원이 되는 겁니다.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나라에서 상품 40만원어치를 구입하고 대금은 9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9개월 지나서
곧바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 상품을 사오고 돈은 나중에 주기로 한 거죠. 외상입니다. 외상의 계정에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외상매입금이 되겠습니다. 상품과 원재료를 구입하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면 외상매입금으로 쓰기로 했죠. 자, 그러면 상품과 외상매입금 나오고 상품 자산이고 외상매입금은 부채입니다. 거래 판료수에 맞추기 위해서 상품, 외상매입금 따로따로 보시기 바랍니다. 상품 자산 증가됐습니다. 외상매입금이라는 거 부채 아시죠? 부채 증가됐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상품을 써야 되고 대변에 외상매입금을 써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3번의 정답은요.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문제를 이제 풀었는데요. 거래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가 있습니다. 어떤 거래에 속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거래라 하면 자산부채 자본만 있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자산과 자본이죠. 교환거래입니다. 2번 자산과 부채죠. 교환거래입니다. 3번 자산과 부채죠. 교환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교환거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55만원어치를 매입하고 대금 중 3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자, 상품 외상으로 사오면 외상매입금이죠. 현금은 현금이고 따라서 계정 과목이 상품, 현금, 외상매입금이 나옵니다. 상품 자산, 현금 자산, 외상매입금 부채. 자, 그런 다음에 거래의 판료수를 생각하셔야 되죠. 상품 자산의 증가입니다. 현금 자산의 감소입니다. 외상매입금,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됐죠. 자, 그래서 이걸 거래의 판료수에 맞춰서 쓰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입금, 그리고 금액을 기재하는 겁니다. 4번의 답을 써보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거래의 종류는 교환거래가 되겠습니다. 자산하고 부채만 있는 거래입니다. 보시면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택스에서 원재료 600만원어치를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대금 중 200만원을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였다. 재료 지금 받았어요? 그러면 받지 않았죠. 이렇게 약정만 한 부분은 거래가 아닙니다. 자, 회계에서 약정만 한 부분, 그 다음에 종업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 우리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담보로 제공했다. 이런 것들은 거래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거래지만 회계상에서는 거래가 아니죠. 따라서 원재료 부분은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뒷부분, 대금 중에 200만원을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였다. 이 부분은 거래가 맞습니다. 현금이 나갔기 때문에 그러죠. 물건을 사기 위해서 대금을 미리 지급했으므로 그 미리 지급한 대금은 선급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정 과목은 선급금과 현금이 나오게 됩니다. 선급금 자산입니다. 현금도 자산이고요. 계정 과목을 정확하게 암기하셔야지 이게 자산이구나 이렇게 빨리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거래 판료수로 금방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선급금은 계약금을 미리 준 것이므로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물건을 받을 권리가 우리가 채권이죠. 채권이 생긴 것이므로 자산의 증가가 됩니다. 현금 나간 거는 자산의 감소가 되죠. 따라서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므로 차변의 상급금, 대변의 현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만 있는 거래이니까 교환거래가 됩니다. 이렇게 정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연습을 정말로 많이 하셔야 됩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즐거운 날로부터 외상매출금 250만원 현금으로 회수하다. 외상매출금과 현금이 나오죠? 현금을 받았으니까 현금 자산이고 자산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외상대금은 횟수를 했으므로 외상대금은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감소됩니다. 받아야 될 돈을 받았으므로 받아야 될 채권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자산이고요. 하나의 자산은 증가되고 하나의 자산은 감소됐죠. 따라서 자산의 증가인 현금을 차변해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인 외상매출금을 대변에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 현금으로 시작해서 결국에 이 거래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출금이 되는 거죠. 외상매출금이 감소됐고 현금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환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 컴퓨터에서 영업용 컴퓨터 한 대, 이렇게 영업용 컴퓨터 한 대 비품이죠. 세금은 이 고울에 지급하기로 하다. 이거 다음 달이라는 뜻입니다. 외상이네요. 외상의 매입 시에 외상의 계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외상 매입금, 미지급. 외상 매입금은 상품하고 원재료를 매입할 때 사용하는 것이므로 현재 매입한 물건은 상품과 원재료가 아닌 비품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미지급금 부채, 비품 자산이고요. 따로따로 보시는 것이므로 비품이라는 자산은 증가됐습니다.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증가됐죠. 부채가 늘었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므로 차변의 비품,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각각 150만원씩 이렇게 쓰시는 거죠. 이번에 거래도 교환거래가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현금 50만원, 자기합수표 100만원을 부자은행에 당좌입하다. 금고에 있는 현금하고 금고에 있는 자기합수표를 당대금 통장에다 집어넣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현금이라고 일반적으로 지문으로 이렇게 나올 경우 현금이라고 하면 한국은행 발행 통화를 말합니다. 한국은행 지폐주화를 말하고요. 자기합수표는 이제 아시죠? 은행이 발행하는 거. 둘 다 현금으로 회계해서 처리하는 거죠. 결국 현금 150만 원을 당재금 통장에다 집어넣었다라고 그랬으므로 현금하고 당재금이 나오게 됩니다. 둘 다 자산입니다. 어느 자산이 증가됐냐? 당재금 자산이 증가됐죠. 통장에 돈이 들어갔으니까. 금고에 있는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됐습니다. 현금 감소됐으므로 자산의 감소 대변, 당재금 증가됐으므로 자산의 증가 차변이 되겠습니다. 교환거래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차변에 당대금, 대변에 현금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거래가 발생되면요, 차변의 금액을 한번 쓰고 대변의 금액을 쓰게 됩니다. 그 금액은 똑같고요. 그래서 결국에 차변의 전체 금액과 대변의 전체 금액은 항상 일치가 됩니다. 우리가 이를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금액을 차변에 한번 쓰고 대변에 쓰니까 차변에 썼던 그 내용이 그대로 대변에 한번 또 나오므로 그 금액이 또 한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또 거래 이중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학습했던 걸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하수표 외에도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있죠. 그것도 현금으로 처리된다는 거, 그런 것 같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9번. 유달 상사에서 외상배출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했어요. 즉시 보통예금 통장에 개입하다. 잘 보면 외상배출금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지문에 써져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다음에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 현금 받은 거 쓰고 그 다음에 그 현금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개입한 거 두 번 써야 됩니까? 두 번 써도 돼요. 하지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보통 회계에서 거래는 회계상에서 그 회계 처리하는 그 단위는 하루입니다. 거래의 그 단위는 하루이기 때문에 그 거래가 하루 동안에 끝에 어떻게 됐는지까지 꼭 파악해야 되죠. 즉 오늘 외상배출금 30만 원을 받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결국 통장에 넣었다 이런 말이므로 오늘 중에 통장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하루 단위이기 때문에 결국엔 통장에 들어갔으니까 보통예금으로 처리가 돼야지 현금으로 했다가 보통예금으로 하시면 두 번 일을 하게 된 일이 발생되죠. 그래서 이거 정답을 쓰실 때 외상매출금과 보통예금으로 쓰셔야 되고요. 외상매출금 회수했으므로 자산의 감소가 됩니다.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되겠죠. 그래서 자산의 감소 대변, 자산의 증가 차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만 나오고 있으니까 또 교환거래가 되는 거고요. 회계처리 단위는 하루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 최종 그 현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확인해서 한 번에 처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사 건물에 전기요금 30만 원과 수도요금 2만 원을 전기요금 3만 원과 수도요금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사 건물이니까 전기하고 수도요금은 수도광열비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현금은 현금으로 처리되죠. 수도광열비 비용입니다. 판관비, 영업비용이 한 가지,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죠. 현금은 자산이고요. 자, 비용의 발생이 됐고요. 자산의 감소가 됐습니다. 따로따로 보세요. 따로따로 보시는 게 처음 하시는 분한테는 매우 유리합니다. 한 번에 동시에 보시려면 혼동이 돼요. 비용의 발생이고 자산의 감소죠. 비용의 발생 차변, 자산의 감소 대변입니다. 거래를 보고 답을 써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수도광열비 5만원, 현금 5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수도광열비가 비용인데 비용이 혼자 오고 있습니다. 차변과 대변의 수익과 비용 계정이 혼자서 오면, 즉 오로지 비용만 오고 차변과 대변에 오로지 수익만 발생되면, 차변과 대변에, 즉 차변에 오로지 비용만 발생되고 대변에 오로지 수익만 발생되면 대부분 상황이 이러겠죠. 수익과 발생,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고 수익의 발생이 대변이니까. 그래서 차변과 대변에 오로지 수익만 발생되거나 오로지 비용만 발생되면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이 거래가 손익거래가 되겠습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속 공장에 대한 단기대여금 5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5만원 중 원천징수세액 5천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금 통장으로 받다. 단기대여금 금방 생각납니다. 이자, 그러니까 대여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금 50만원과 이자 5만원을 이제 받게 됐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근데 세금 5천원 떼고 받았다, 보통금 통장으로, 이런 말입니다. 원천 징수된 세액은 우리가 뗀 게 아니라 지급한 무소속 공장에서 뗀 거죠. 공장이 무서우니까 빨리 이상하네. 공장 무서웠고 거기서 우리가 무서운 공장에서 돈을 대여했고 돈을 이제 받고 있네요. 이자를 받는다는 거는 소득을 받는 거죠. 소득을 받게 되면 세금을 제하고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법인한테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떼게 되는데 그 뗀 세금은 미리 낸 겁니다. 법인의 소득세 신고는 이제 법인세 신고는 다음 연도 3월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미리 내버린 거죠. 미리 내고 싶어서 낸 게 아니라 떼었으니까. 이런 계정이 바로 선납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선납세금이 되므로 이제 계정이 정리가 됐어요. 단기대여금, 이자 수익, 선납세금, 보통예금. 계정이 4개나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처음 하실 때는 어려운 거래가 되겠습니다. 대여금 회수했으므로 자산입니다. 대여금 회수했으므로 자산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자 수익입니다. 수익의 발생입니다. 그 다음에 선납세금 처음으로 생겼죠. 자산의 증가. 거래를 읽어봤을 때 그 자산이 처음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 자산은 자산의 증가고요. 그 뒤에 앞에서 증가됐던 자산이 다시 나가고 있다 그러면 그 자산이 감소가 됩니다. 증가가 먼저 발생돼야지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선납세금은 보시면 이 거래에서 봤을 때 선납세금이 최초로 나오는 거래잖아요. 이게 자산의 증가가 돼요. 선납세금은 당좌자산이죠.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으면 자산의 증가가 돼요. 그래서 차변에 써야 될 계정은 자산의 증가인 선납세금과 보통예금이 돼야 되고요.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인 단기대여금과 이자 수익이 돼야 됩니다. 자, 이 거래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익의 발생이니까 대변입니다. 받은 전체 이자를 다 쓰셔야 돼요. 이 문제를 풀으라고 보통 처음에 주면 어떻게 하냐면 세금 5천원 제하고 통장으로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54만 5천원.
54만 5천원. 대변의 단기대금 50만원. 대변의 이자 수익, 이자에서 5천원 제했다고 4만 5천원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원천징수한 세금을 아예 누락을 하는 거죠. 세금 미리 낸 거는 다음 년도에 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 부분 회계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겠죠. 자, 그리고 이 거래를 이제 적다 보니까 수익이 발생했는데 대변에 수익이 혼자 나오고 있지 않죠? 차변과 대변에 수익 비용이 혼자 나오면 이건 손익거래인데 단기대금이라는 자산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과 비용이 자산 부채 자본하고 같이 나오면 이제 섞였다고 그래서 혼합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합거래가 되겠습니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신문의 구독료 9,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네, 신문 구독료 이름이 도서인쇄비죠.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용의 발생 차변, 자산의 감소 대변 이렇게 한 번에 연결될 거고,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고 자산의 감소가 대변이니까 결국에 이건 손익거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신문 구독료 계정 과목 이름은 이제 도서인쇄비가 됩니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문구점에서 문방구 용품 3만원어치를 구입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하다. 문방구 용품을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방구 용품의 비용이 가능한 계정이 사무용품비, 가장 구체적으로 쓰면 또 하나 소모품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사무용품비 쓰셔도 되고 소모품비 쓰셔도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용품비를 많이 쓰죠. 소모품비 중에서 문방구 용품은 사무용품비로 많이 처리됩니다. 외상은 미지급으로 쓰셔야 되겠죠. 상거래가 아니므로 즉 상품하고 원재료 구입하고 외상하면 외상매금 쓰시고 상품하고 재료가 아닌 것을 구입하시면 미지급금을 쓰셔야 됩니다. 외우시면 돼요. 상품하고 재료 사고 외상하면 외상매금이고 그렇지 않으면 미지급금이다. 이렇게. 그래서 사무용품비 미지급금 이렇게 들어가고요. 사무용품은 비용이고 미지급금은 부채죠. 이제 따로따로 보시면 사무용품비 비용의 발생, 미지급금, 부채으로 부채 증가가 됩니다. 외상 늘었어요. 사무용품비 비용의 발생 차변, 미지급금 부채 증가 대변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차변의 사무용품비, 대변의 미지급금 또는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비용만 발생했으므로 손익거래가 되는 겁니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나가구에서 영업용 책상과 의자 1조에서 조는 세트를 말합니다. 한 세트를 8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비품 이렇게 나와야 돼요. 법인카드인 국민카드, 신용카드로 결제하다라고 그랬죠? 대금을 외상한 겁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므로. 자, 그러면 사온 물건이 비품이니까 상품하고 재료를 사온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 외상의 이름은 미지급금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비품 미지급금이 나옵니다. 하나는 자산이고 하나는 부채죠. 그 다음에 비품이라는 자산은 증가됐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는 비품이라는 자산은 증가됐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도 증가됐습니다. 자, 그래서 비품 자산의 증가, 차변, 미지급금의 부채의 증가, 대변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그러니까 이게 오류가 있습니다. 이거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증가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자산하고 부채만 있으므로 예, 교환 거래가 맞습니다.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용 화물 트럭의 유류대금 50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물 트럭의 기름값이니까 차량 유지비입니다.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당자예금 통장에서 결국에 돈이 빠져나가므로 당좌수표를 발행한 시점에서 당자예금으로 처리합니다. 자, 비용의 발생과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죠. 비용의 발생과 자산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고,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고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므로 차변과 대변을 기대하시면 되겠고요. 비용이 혼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손익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계속 이어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에서 상품 500개, 개당 600원에 매입하고 대금 중 반액은 외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계정 과목 보면 상품은 상품이죠. 외상이 나왔는데 상품을 매입했으므로 외상 매입금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입니다. 자, 그러면 상품 자산이고요. 외상 매입금 부채고 현금 자산입니다. 자, 상품 자산이 증가, 외상 매입금 부채의 증가, 현금 자산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고 자산의 감소는 대변입니다. 따라서 16번의 정답을 쓰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예, 차변에 상품 30만원, 대변의 외상 매입금 15만원, 대변의 현금 15만원. 자,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거래 종류를 말하면, 자산하고 지금 부채밖에 없으므로 이제 교환 거래가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영업사원 김혜수를 월급 100만원 지급하기로 하고 채용하다. 채용하기로만 한 거죠.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기로만 한 거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가 없으므로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래가 아니므로 장부에다 기재하지 않죠.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면 그거 보관만 하시면 됩니다. 17번은 거래가 아닙니다.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표 및 엽서 구입대금 나왔죠? 우표 및 엽서 구입대금의 이름이 통신비죠? 현금으로 지급하다. 통신비 비용이고 현금은 자산입니다.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차변, 대변 이렇게 기재됩니다. 손익거래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차변의 통신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펜을 들고 쓰시면서 복습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계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느끼는 게 다른데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계속 하시면 언젠가는 잘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너무 어렵다고 그냥 포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러시면 회계를 잘해 갈 수가 없죠. 회계에 제일 중요한 게 분계입니다. 그래서 분계를 회계의 꽃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제비로 인한 수재민 도끼 상금, 수재민 도끼 상금 기부금 생각나시죠? 현금 90만원, 문화방송이 기탁하다. 차변에 뭐라고 써야 돼요? 기부금, 대변에 현금 90만원씩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자, 기부금이 비용이고, 비용의 발생이므로 차변이고요. 자, 현금 자산이고, 자산의 감소 대변이 되겠습니다. 손익거래가 되겠죠? 예, 비용이 혼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하실 때, 기부금이 무슨 비용이지?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좋아요. 영업의 비용, 이렇게. 2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는 집에서 직원 회식을 하고, 회식 때 55만원을 법인카드, PC카드로 결제하다라고 그랬죠? 직원 회식에서 복리후생비가 생각나야 됩니다. 만약에 거래처 직원과 회식하면 접대비입니다. 직원 회식하면 복리후생비고 판관비죠. 그래서 복리후생비 비용하고 무슨 비용이냐면 판관비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카드로 결제했는데 이게 밥값이니까 미리금 처리가 돼야 되겠죠? 상품하고 재료 사오고 나서 돈을 나중에 주기로 하면 외상매입금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미지급 쓰기로 했습니다. 비용이 발생 차변이고 부채의 증가 대변입니다. 미지급금 부채고 부채가 증가된 거죠.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미지급금이라고 각각 55만원씩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익거래에 해당이 되죠. 21번 보겠습니다. 금나라에서 빌린 단기 차입금 40만원과 그 차입금에 따른 이자, 차입에 따른 이자니까 이자 비용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돈 빌리면 이자 줘야 되잖아요. 이자 나오면 이자 수익인지 이자 비용인지 잘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이거 부채, 이거 비용, 이거 자산이죠. 그 다음에 부채를 갚았으니까 부채 감소 차변, 비용의 발생 차변,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 대변. 이게 한 번에 이제 생각나야 되죠. 이 내용이. 예. 자, 그리고 이걸 써보면은 단기 차입금, 이자 비용, 현금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써보세요. 단기 차입금, 이자 비용, 현금이라고. 자, 쓰셨습니까? 이자 전체 금액 15,000원을 다 쓰셔야 됩니다. 자, 혼합거래입니다. 왜 혼합거래가 되냐면 비용의 발생에 해당되는 그 비용이 혼자 나오지 않고 부채하고 같이 나왔죠. 그래서 혼합거래가 되겠습니다.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 이달분 불 뿜는 건물의 사무실 집세 30만 원을 당대금 통장에서 계좌이체하다. 사무실의 집세죠. 사무실 사용료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잖아요, 임차료. 임차료가 이제 비용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당대금 통장에서 계좌이체하다 그랬으니까 이거 당좌예금이 되겠고요. 이게 자산이고 비용의 발생 자산 감소된 거 맞죠? 자, 그리고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고 당좌예금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임차료는 무슨 비용이냐? 판관비 이렇게 생각이 나시면 좋겠어요. 쓰시면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당좌예금, 손익거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용 중이던 영업용 승용차, 승용차 나오면 차량 운반구가 생각나야 돼요. 24만원짜리를 20만원의 중고 조화에 매각 처분하고 대금을 얼마를 받기로 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4만원짜리 승용차를 20만원에 팔았으니까 손해봤죠, 4만원? 이 승용차가 유형자산이잖아요. 차량 운반구, 유형자산입니다, 이거. 유형자산을 공가보다 싸게 팔면 손실이 발생되고 그 손실의 이름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그 돈은 나중에 받기로 했죠. 그 나중에 받기로 한 거 외상으로 판 건데 외상으로 팔았을 때 계정 과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외상매출금과 뭐가 있어요? 미수금. 그러면 외상매출금은 상품 제품 팔았을 때 쓰는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미수금 써야 되므로 지금 상품 제품이 아닌 차량을 팔았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 결과 계정 과목에 차량 운반구, 미수금,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오고 하나씩 따져보시죠. 이거 자산이잖아요. 자산의 감소. 이거 자산이잖아요. 자산의 증가, 받을 돈 생겼음. 유형자산 처분 손실. 여기 비용이죠. 비용의 발생. 이 점장 같은 게 빨리 가야 돼요. 이렇게 빨리 이제 곧바로 가시고 이제 그다음에 한 번에 적을 수 있게끔 보자마자 그렇게까지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고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그 다음에 비용의 발생은 차변입니다. 이거 거래를 적어보면 한번 적어볼게요. 예.
자,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비용이 자산과 가치홈으로 혼합거래가 됩니다. 이 분기하는 연습 펜 들고 쓰는 게 좀 귀찮으시기도 하겠지만, 실제는 이제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이제 프로그램 입력을 하는 거죠. 이걸 그대로 차변과 대변으로. 근데 펜 들고 하는 게 처음에 공부할 때는 가장 머릿속에 오래 기억 남고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 또는 기초를 탄탄하게 하고 싶다면 펜 들고 쓰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학습을 하셔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2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온 거치료에 이달은 급여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거 거치료는 사람 이름이죠. 판매사원 이름. 이거 무섭네. 급여는 급여 쓰는 거죠. 그래서 급료가 나갈 때 판매 관리 쪽에 나가는 거는 급여고, 만약에 공장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공장 생산직 노동자들한테 나가는 건 임금이고, 그다음에 일용직이면 작급이고, 그다음에 퇴직금이면 퇴직급여를 쓰라고 그랬죠. 자, 급여 비용입니다. 판관비, 현금 자산입니다. 급여 비용의 발생 차변, 현금 자산의 감소 대변 이렇게 빨리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보자마자 급여, 현금 100만원씩 이렇게 쓰게끔 돼야 되고, 거래의 종류 물어보면 손익거래가 되겠죠. 이렇게 계속해 써놨지만 이제 한 번에 딱 보고 그냥 곧바로 쓸 수 있게끔 이제 돼야 되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25번 보겠습니다. 거래처 30에 전달할 선물용 홍삼 세트. 거래처라는 말이 나왔고 거래처한테 줄 거죠. 여기까지 보고 접대비가 생각나시면 돼요. 접대비. 왜 상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선물 세트가, 이 선물용 홍삼 세트가 상품하고 재료가 아니죠. 미지급금이 생각나야 돼요. 접대비 미지급금 이렇게 나가고, 이게 비용이고 부채고, 이 비용의 발생이고 부채의 증가니까 한쪽이 차변이고 한쪽이 대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대비 미지급금이라고 쓰시고 50만원씩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거래 종류 이제 손익거래가 되는 거죠. 26번입니다. 거래처 아부 주식회사에 줄 개인기 48만원을 H백화점에서 구입하고, 또 거래처가 나왔죠? 개인기의 이름은 접대비입니다. 접대비 판관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신용카드로. 외상이죠? 사온 물건이 거래처에 줄 개인기이기 때문에 상품하고 재료가 아니므로 미지급금이 되니까 앞에하고 똑같이 접대비 미지급금이 되겠고요. 이제 비용의 발생, 부채 증가, 손익거래에다가 접대비 미지급금 48만원씩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하다 보면 좀 뿌듯한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예. 자, 27번입니다. 격리사원 우울에는 장부상 현금 잔액보다 실제 금고 있는 게 50만원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으나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 자, 이때 쓰는 계정이 현금 과부족입니다. 만약에 기말이다라고 그런다면 기말 현재 50만원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러면 이거 즉시 작손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원들 중에 현금이 남거나 부족하면 현금 과부족 쓰셔야 되고요. 현금 과부족 쓰실 때 남거나 부족할 때 쓰다 보니까 현금 과부족을 차변에 쓰기도 하고 대변에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초 거래가 발생했을 때 만약에 현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차변에 쓰는 겁니다. 이 부분 중요 표시하시고요. 남는다, 과잉이다 그러면 대변에 기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밑줄 한번 쭉 그어주셔야 됩니다. 네, 처음에 공부하신 분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차변에 현금 과부족 쓰는 거예요. 그 대변에 현금 쓰는 거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장부에다 써야지 장부에서 50만원 빼야지 시제하고 똑같아지잖아요. 이렇게 펜 들고 쓰는 거 장부에다 쓰는 거죠. 지금 장부가 더 50만원 많으니까 빼버리면 금고하고 일치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맞춰놔야 되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배운 건 이게 결산으로 가게 되면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한 계정은 부족분은 잡손실, 그 다음에 과잉분은 잡익으로 대처가 됩니다.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여기까지 읽으면 주식회사 더조은의 주식 이렇게 나왔죠? 여기까지 읽으면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되죠? 단기 매매 증권. 열 주를 한 주당 31,000원에 구입했어요. 여기까지 하면 31만원이 되겠네요. 그걸 4만원에 팔았다 그랬으니까 이제 40만원에 팔았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 밑줄. 전액 동사의 당좌수표로 받다. 밑줄. 이게 동사는 같은 동자니까 한국증권에 주식 받았다는 거고, 다른 회사의 한국증권의 그 당좌수표 받았다는 말이고, 다른 회사의 당좌수표를 받았으니까 이게 현금이죠. 타인 발행 당좌수표. 당좌수표 금고에 보관하시고 현금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현금 출납장에 기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출납장에는 한국은행 지폐하고 주화만 기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합수표, 당좌수표도 다 기재하시는 거예요. 금고에 가지고 있는 거. 다른 회사의 당좌수표가 현금이라는 거. 그러면 차변이 현금이 되겠네요. 그렇죠? 대변은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고. 근데 비싸게 팔았잖아요,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을 원가 이상으로 팔게 되면 그때 에 써야 되는 그 차익의 이름이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이죠. 이 계정 과목이 3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이고 현금도 자산이고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은 이제 수익이죠.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 단기 매매 증권 이게 팔았으니까 자산의 감소고 현금 받았으니까 자산의 증가고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수익의 발생이죠. 그러면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고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수익의 발생은 대변입니다. 그리고 이제 써보면 현금,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현금 40만원, 단기 매매 증권 31만원,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수익이니까 9만원. 이렇게 기재되는 거죠. 기재해보세요, 지금. 그러면 수익이 혼자 안 나오고 자산하고 같이 나왔으니까 이거 혼합거래고, 거래 종류 물어봤다면.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동사의 당좌수표는, 현금이구나.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이 나오면, 이게 잘 나와요. 이런 거 나오면 많이 틀리시는데 주의하셔야 돼요. 29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토이에게 제품 200만원 어치를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이거 앞에서 좀 봤던 내용이네요. 이거 거래가 아니죠? 10% 계약금을 당대금 계좌로 받다.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이거 선수금이죠. 계약금 나오면 선수금인지 선급금인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선수금일까요? 선급금일까요? 이렇게 잘 생각하십시오. 선수금이죠? 예, 받았으니까. 자, 그러면 선수금은 부채잖아요. 당대금은 자산이고, 예, 선수금,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물건을 줄 의무가 생겼죠? 이게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통장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자산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럼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고,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므로, 차변의 당대금 20만원, 10%, 대변의 선수금 20만원 쓰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산과 부채만 있으니까 교환거래가 되겠죠.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찬 세무사사무소. 강하게 발음해보세요. 재밌습니다. 기장대행수수료. 세무사사무소가 서비스업이죠. 기장대행수수료는 용역을 제공받은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면 이거 수수료 비용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현금 이렇게 됩니다. 수수료 비용이고 현금 자산이고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비용의 발생 차변, 자산의 감소 대변 이렇게. 선짓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수수료 비용, 현금이라고. 3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게재했다. 그러면 광고 선전비에 나와야 돼요. 비용의 발생, 차변 이렇게 쓰게 되죠. 10만원. 두 다르게 주기로 했네요. 외상의 이름, 외상매입금, 부채 증가, 대변 이렇게 됩니다. 손익거래. 조금 되십니까? 조금씩 되셔야지 됩니다. 계속 어려워요. 그러시면 더 반복하십시오. 3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 대주주, 돈 많아로
100만원부터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돈이 많으니까 영업에 쓰라고 시가 100만원짜리 건물을 증여받았네요. 줬어요. 이거 돈 많은 시간. 금액이 두 개 나오는데 주의하셔야 돼요. 100만원과 50만원. 계정 과목은 건물 받았으니까 건물이에요. 건물이 자산이고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입니다. 자, 그리고 자산을 증여받았으니까 자산 수익이익이죠. 자산 수익이익. 이거 수익의 발생, 영업의 수익입니다. 이렇게 딱 나오면 수익하면 영업의 수익 이렇게까지 생각이 나야 돼요. 이제. 앞에서 정확하게 못 외운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대변이죠. 대변. 이게 손익거래가 돼요. 이제 금액이 문제입니다. 금액을 100만원 써야 되냐 50만원 써야 되냐. 이게 자산을 지금 무상으로 받은 거죠.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시가로 수록되어 있었지. 공정가치. 건물을 그래서 무상으로 취득하게 된다면 시가로 써야 됩니다. 시가를 다른 말로 공정가치라고 해요. 공정가치. 이 시장에서 형성된 금액이죠. 이 시가는 시장가격을 줄인 말입니다. 이 건물 돈 주고 산다면 100만원 주고 사는 거죠. 돈 많은 씨가 50만원 주고 샀을 뿐입니다. 우리 회사는 이 건물을 지금 당장에 시장에 산다면 100만원 주고 사는 거예요. 차변에 건물 100만원 쓰셔야 돼요. 50만원짜리 100만원에 이렇게 됐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 많은 씨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돈 많은 씨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막 그런다면 그 사람이 50만원짜리 건물 100만원에 만약에 이게 팔았다. 혹시 그런다면 그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50만원 이익 받고 나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돈 많은 씨는 이제 판 것도 아니고 우리 회사한테 그냥 준 거고 우리 회사 입장에서만 보면 건물 100만원짜리 그냥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을 이렇게 사게 될 때, 취득하게 될 때, 자산에 취득할 때 그 매입가는 시가죠. 항상 시가로 사게 되니까. 그 시가를 취득원가로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3번. 회사 운영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IBK에서 2018년, 이게 밑줄 그어야 될 자리가 되겠죠? 2018년 9월 10일 상환하기로 하고, 1,500만원을 당사 보통령 계좌로 입금받았네요. 대출받았군요. 돈을 빌렸어요. 자, 그러면 단기냐 장기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가 그 단기를 따질 때 1년 이내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1년은 올해가 2015년이다라고 만약 그러면 내년 말까지다라고 그랬죠. 내년이 2016년이잖아요. 그러면 2017년 이후는 다 장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가 되겠습니다. 차변의 보통액은 대변의 장기 차입금이 돼요. 그리고 금액은 1,100만원씩. 여기에서 좀 한번 멈춰서 생각 한번 해보시고 이 계정 과목이 결정되면 장기 차입금이구나. 그리고 장기 차입금이 부채구나. 그 부채니까 부채 증가임으로 대변이구나. 그래서 딱 써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한 번에 쭉 여기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가 있으니까 이제 교환거래가 되겠죠. 3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 이태백에 대한 단기 차입금 5천만 원을 전액 면제받다. 단기 차입금을 면제받았으니까 단기 차입금이 감소됐죠? 부채 감소구나. 차변. 채무를 면제받으면 채무 면제이익이거든요. 수익의 발생이구나. 수익이 영업의 수익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대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차변의 단기 차입금, 대변의 채무 면제이익. 이거 손익거래입니다. 대변의 수익만 나오고 있습니다. 3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업원 2월분 급여를 다음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금리에 대해서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다시 나오고 있죠. 자, 생산직, 임금, 사무직, 급여 이렇게 쓰게 돼요. 이 비용이니까 250, 150이고 대변에 써야 될 거, 뺀 거 나오죠. 뺀 거 이름 뭐예요? 예수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시험에서 급여 지급할 때 나오는 거예요. 급여 예외도, 근로소득 예외도 강사료를 지급하거나 교육훈련비, 그 다음에 이자를 지급할 때도 떼죠. 그럴 때 예수금입니다. 예수금은 미리 받아놓은 돈이에요. 국가나 기관에 납부하기 위해서. 국가나 기관에 납부해야 될 돈이니까 부채죠. 부채 증가 대변. 그 다음에 이거 현금을 지급했다니까 현금 이렇게 돼요. 자산의 감소. 자, 그리고 이제 비용만 차변에 발생하고 있으므로 손익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이 되겠습니다. 회사의 건물 취득 시 취득원가 3천만 원과 취득세 9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다. 근데 건물 금액 3천만 원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9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그랬죠? 이 취득세를 반드시 내야지 건물에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있다며 자산 처리하라고 그랬죠. 단 단기 매매 주고만 이 비용 처리해요. 따라서 건물 3,090만 원 쓰셔야 돼요. 하나로 건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대변인 현금 3,090만 원. 취득세 건물로 처리돼야 된다는 거.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계속 반복하십시오. 계정 과목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치, 거래의 판례소 파악하시고, 계속 하시면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정말로 회계에서 중요합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